일본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대학교 강당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발언 때문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일본은 대지진의 위기를 넘어선 더 큰 위기가 닥쳐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체 이 대학생의 어떠한 충격적인 발언 때문에 일본의 위기가 온 것일까요? 저는 도쿄대학교를 재학 중인 다나카 유우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평범한 일본의 명문 가족이었습니다. 전후 시대에 기업을 일으켜 성공하신 할아버지, 다나카 이치로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었죠. 하지만 우리 가족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늘 제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뉴스에서 한국 관련 소식이 나오면 채널을 돌리시고 누군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면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연스레 한국을 멀리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전후 복구를 도와준 나라일 뿐 아직도 우리의 기술력을 따라오기 바쁜 후발주자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가르쳐준 것들을 이제야 따라하면서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난리인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대학에서도 친구들이 한류를 이야기할 때면 속으로 비웃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과 경쟁한다는 뉴스를 들을 때면 어차피 일본을 이길 수는 없을 텐데 하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하던 이 나라에서 우리 가족의 충격적인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할아버지의 오랜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요. 저녁 식사 시간 평소처럼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소시루 향이 부엌에 가득했죠.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교환학생 신청했는데 합격했습니다. 어머, 정말 어디로 가게 된 거야? 어머니가 반가워하며 물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한국이요. 서울대학교로. 순간 할아버지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평소 같으면 좋은 기회구나 하고 격려해 주실 분이 이상하게 조용해지셨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한국은 안 되겠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억지로 감정을 누르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 서울대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고 해요. 교류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다른 나라로 가거라. 미국이나 영국도 좋잖니. 할아버지의 대답이 평소답지 않게 퉁명스러웠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다가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이상하다 싶었죠. 문틈으로 보니 할아버지가 책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어보시더니 그 안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할아버지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렸어요. 눈물을 훔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 마룻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어요. 할아버지가 급히 사진을 상자에 넣으시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유키냐, 들어오너라. 서재 문을 열었을 때 할아버지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반쯤 열린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죠.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서재의 침묵이 깊어졌어요. 할아버지는 책상 위의 나무 상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서랍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떨리는 손으로 꺼내신 건 낡은 종이 한 장이었어요. 구겨진 모서리와 바랜 잉크. 오랫동안 간직해온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몇 번이고 접었다 폈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이 주소를 찾아가거라. 한글로 쓰인 주소를 건네시는 할아버지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북촌이라는 동네의 어떤 한옥집 주소였어요. 삐뚤빼뚤한 한글 글씨체가 할아버지의 떨리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네가 알아야 할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다. 진실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는 할아버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침묵 속에는 무거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 낡은 종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평생 처음 보는 할아버지의 눈물, 그리고 이 주소. 도대체 어떤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종이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주소 외에는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며칠 후면 한국으로 떠납니다. 그동안 제가 알던 할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한 할아버지의 복잡한 감정.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할아버지의 주소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야마모토는 한국 드라마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앞자리의 사쿠라는 한국어 공부에 여념이 없었죠. 다나카 너도 좀 봐. 이 드라마 진짜 재미있어. 아, 이 배우 완전 내 스타일이야. 별로 관심 없어. 야마모토의 말에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창 밖으로 한국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도 별다른 감흥은 없었어요. 어차피 일본보다는 뒤처진 나라겠지라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그건 착륙 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우와, 저게 인천공항이야? 나리타보다 더 크잖아. 사쿠라의 탄성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어요. 거대한 유리 천장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는 터미널. 마치 미래도시 같았습니다. 저기 봐, 로봇이다. 로봇이 돌아다녀.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제 고정관념은 하나둘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곳곳에서 마주치는 안내 로봇들은 일본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까지 자연스럽게 구사했습니다. 다나카, 너 아까 한국이 일본보다 뒤처졌다고 했잖아. 이거 봐. 우리 공항보다 훨씬 발전했잖아. 이런 로봇 나리타에선 못 봤는데. 야마모토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지나는 동안에도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생체 인식 시스템, 자동화된 입국 절차.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이거 봐, 핸드폰으로 입국 신고서도 작성할 수 있대. 우리는 아직도 종이에 쓰고 있는데. 사쿠라가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발권할 때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하나의 교통카드로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일본은 왜 아직도 지역마다 카드가 달라야 하는 거야? 불편해서 어떡해. 우리도 이렇게 바꾸면 좋을 텐데. 사쿠라의 말에 야마모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은 채 그저 창밖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다. 우리가 배우는 건 한국이 일본 덕분에 발전했다고 하잖아. 근데 여기 오니까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야마모토의 말에 사쿠라가 맞장구를 쳤어요. 깨끗한 전동차 안에서 서울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한국을 불편해하셨던 이유가 더욱 궁금해졌어요.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으니까요. 근데 다나카, 내 할아버지 왜 한국 가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멋진 나라인데. 뭔가 이유가 있어? 야마모토의 질문에 저는 주머니 속 낡은 주소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눈물 젖은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첫 일정은 경복궁 견학이었습니다. 솔직히 별 흥미는 없었어요. 그냥 오래된 건물 보는 거겠지 하는 생각이었죠. 교수님께서 한국인 가이드를 소개하셨어요. 가이드의 설명이 시작되자 야마모토와 사쿠라는 열심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저 하품만 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으로 1395년에 처음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이드의 다음 말에 저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1895년 10월 8일 이곳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지휘 아래 일본군이 침입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었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군이 조선의 왕비를 시해했다고요?
일본군은 왕비의 시신을 불태워 그 존재 자체를 지우려 했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일본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이런 내용, 우리 교과서에 없었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일본이 조선의 근대화를 도왔다는 내용만 가득했죠. 가이드를 따라 걸으며 점점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본이 조선의 국권을 빼앗아간 과정, 민족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한 이야기. 모든 게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야. 제 중얼거림에 야마모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본 전체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온 거야. 우리는 잘못된 역사를 배우면서 자랐던 거라고. 궁궐의 돌계단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쿠라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이해가 안 돼. 왜 우리는 이런 역사를 배우지 못한 걸까? 경복궁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는 알아버린 진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마주하게 될 더 큰 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할아버지가 주신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과는 달리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기와지붕이 늘어선 골목길은 왠지 모르게 친숙했습니다. 낡은 한옥 앞에 섰습니다. 도착하기 전까지 수없이 되뇌었던 한글 주소와 완벽히 일치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누구시죠? 한참을 기다리자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문을 여셨어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 주소와 함께 주머니에서 할아버지가 주신 종이를 꺼내 조심스레 펼쳐 보였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종이에 닿는 순간 그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창백해지셨습니다. 한수. 내가 한수의 손자구나.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름진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어요. 70년이다.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내 할아버지가 살아있었구나.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한국 이름이 한수라는 것도, 일본인이 아니었다는 것도, 이분이 70년 전 할아버지의 친구라는 것도 모든 게 충격적이었으니까요. 노인은 저를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오래된 한옥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벽에 걸린 흑백 사진 한 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교복을 입은 두 소년의 모습. 한 명은 분명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때는 전쟁이 막 끝난 뒤였지. 한수는 내 유일한 친구였어. 노인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치 오래된 영화를 보는 것처럼 70년 전 할아버지의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가족들이 모두 전쟁 중에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노인은 잠시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그게 아니야. 한수의 동생, 준호는 살아있단다. 순간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요? 네 할아버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겠구나. 노인은 낡은 서랍장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그중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네셨습니다. 할아버지시네요. 흑백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어린 할아버지와 그 옆에 서 있는 귀여운 소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그 옆에 최근에 찍은 듯한 사진 한 장을 더 내밀었어요. 이분이 작은아버지. 사진 속의 노인은 분명 그때 그 소년이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눈매는 똑같았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쟁통에 서로 헤어졌지. 한수는 일본으로 가야만 했고 준호는 여기 남았어. 서로 살아있는지조차 모른 채로 말이야.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믿었던 동생이 살아계셨다니. 게다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지금 당장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전화로 전하는 게 맞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70년 동안 이어진 오해가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소식을 직접 전하기 위해 지금 당장 일본으로 돌아가야겠다고요. 일본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곧장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동생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70년 동안 그리워하셨을 동생이 아직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걸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까요? 할아버지. 서재 문을 조심스레 열자 할아버지는 늘 그러셨듯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벌써 돌아왔니? 할아버지,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내 할아버지께 건넸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과 최근 찍은 사진이었죠. 할아버지의 동생이 아직 살아계십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크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하나둘 떨어지더니 이내 보란 듯이 흘러내렸어요. 준호가 살아있었단 말이냐? 그제서야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전쟁 중에 한국에서 가족을 잃고 혼자 일본으로 피난 왔던 이야기. 당시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는 한국인이라는 걸 숨기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다. 다나카가의 양자로 들어가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잠시만 숨기면 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거짓말이 내 일부가 되어버렸다. 한국의 기억은 점점 더 아프기만 했고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을 미워한 게 아니라 그저 너무 아팠던 거예요. 가족을 잃은 슬픔, 정체성을 숨겨야 했던, 조국을 부정해야 했던 그 고통이. 이제는 한국에 가셔야 할 때예요, 할아버지. 더 이상 숨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할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70년 만의 귀향길, 이제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는 여정이었죠. 준호야. 형이 돌아간다.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동안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의 침묵과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도쿄대학교 대강당,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수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교환학생 체험 발표회. 하지만 저는 단순한 체험 이상의 것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배워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어요. 일본이 조선을 발전시켰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어요.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진실의 반쪽도 안 됩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나라예요.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모습,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선 한국의 기적.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진실을 배우지 못했을까요? 왜 일본은 진짜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강당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일본 사회의 오랜 관성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대지진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진실입니다. 우리가 외면해온, 그러나 이제는 마주해야 할 진실 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욱 힘주어 말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역사를 왜곡하는 나라가 아니라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용기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강당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뭔가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깨달음이 시작되는 침묵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적을 만든 나라입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던 나라.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IT 강국, K-팝, K-드라마, 반도체, 우주산업까지.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진짜 역사를 일본은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 진실을 숨긴다고 해서 역사가 바뀔 수 있을까?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일본이 과거를 미화하고 왜곡하려 해도 대한민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한국입니다. 한때 식민지였던 나라가 이제는 일본을 앞서가는 시대.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힘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나라가 아니라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있는 나라라는 것을. 대한민국,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 내일도 온감동하세요.